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SK증권, 신한금융투자 목표가 하향 소식이 오늘도 좀 나왔는데요. 주가가 어제 시간의 하락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52주 신주가 흐름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는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이나 하나금융, SK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단을 보고 이제 그 목표 주가를 다시 또 하향 조정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냉각, 봄이 언제 올까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1분기 간의 어떤 비용 상승, 판관비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흡입제 관련되는 어떤 이제 판관비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지금 아픔이 되었던 레키로나 관련되는 어떤 이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영업 실적단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21만 원대로 지금 목표를 낮췄습니다. 이 올 초라든지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보통 기관들이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낮추면서 대부분 25만 원대까지 낮췄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또 20만 원, 심한 경우에는 이제 19만 원 이렇게 낮추는데도 좀 나왔죠. 매출단은 사실은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램시마 IV 제형이라든지 케미칼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어떤 질적인 부분의 영업이익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영향 때문에 34.5% 줄어들은 1,423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는 어떤 지금 실적들이 나왔던 거였죠. 어제 이제 옷장에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 지금 썩 이제 매출단 말고는 좋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레키로나 관련되는 어떤 재고 상가, 그 다음에 흡입제 개발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단이 지금 25.8%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한참 셀트리온이 잘 받을 때는 40 후반 이제 50 이렇게까지 받다가 지금 거의 한 31배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2019년도에 주가가 이제 회계 논란이라든지 재고 우려감으로 좀 안 좋았을 때의 어떤 형태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가 마이너스가 나는 건 아니고 성장 속도가 주는데 실적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되는데 목표 주가는 이제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점유율은 올라갔는데 이 단가가 계속 이제 낮춰지고 있는 거죠.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출시된 지가 오랬기 때문에 이 가격의 어떤 경쟁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단가는 낮아지고 있는 거고, 케미칼이라든지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어떤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실적단에 영향을 꾸준히 좀 주고 있는데, 향후에 보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중요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가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트룩시마도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펀더멘탈 기준으로 목표가를 제시하는 신한의 이제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낮췄죠. 그래서 이 4분기에 이제 모멘텀이 상저하고 형태로 지금 셀트리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3년도까지 셀트리온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하는데, 그게 2022년도에도 증가는 계속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9만 8천 원대로 20만 원 밑으로 지금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램시마 IB 제형 같은 경우가 지금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익성 하락을 좀 일으켰던 가장 이제 매출단이 크니까. 그 다음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어떤 점유율을 달성해서도 여기도 좀 단가 인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으려고 하면 신제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작년 같으면 이제 레키로나가 이제 그런 영향을 했다면, 향후에는 이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품 믹스에 반영되고 매출단이 오느냐가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 속도에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계속 좋아지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는 내년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관련해서 이 매출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1분기 좀 비수기인데 뭐 매출 같은 경우에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1분기 매출이 4천억을 지금 돌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해서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43%, 당기순이익도 38% 증가했지만 기대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룩시마 매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램시마 IC, SC 제형 이 부분들도 계속 이제 꾸준히 실적단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이제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게 스위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더블 이제 포메이션으로 이제 램시마를 처방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집에서 램시마 SC로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다른 이제 인플렉시맘 그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그 유의 어떤 그 IB 제형을 하고 있으면 이제 램시마로 왔다가 램시마에서 또 램시마 SC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트룩시마, 후주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직판 체계를 또 남아있는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까지 확장을 하니까요. 수익성 관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 관련된 CTP16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반기 출시가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이 부분들 악재를 추가 악재가 좀 이제 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실적단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늘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만 전분기 이제 4분기보다는 떨어졌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도 사실 좀 반영을 안 하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더 빠지고 이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저평가 영역에서 나타나는 또 주가 흐름들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계속 좀 쌓이고 있죠. 그래서 IR 자료를 좀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유럽 직판 어떤 확대로 일시적인 매출 조정에도 향후에 이제 뭐 북미 시장의 어떤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 SC 이런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은 계속합니다. 성장 속도가 이제 가그보다 조금 이제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퍼레이셔도 좀 줄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헬스케어도 역대급의 어떤 주가 지금 하락 흐름 상태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머지 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의 어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가 이제 미국 쪽으로 얼마만큼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이제 유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가 적응을 하느냐,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후발주자들의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가느냐, 그리고 헬스케어는 이제 직판 체계를 얼마만큼 수익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실적단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어떤 장기적인 호재들을 주가에 언제쯤 반영하느냐가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유럽에서의 뭐 견조한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의 어떤 이제 유럽 시장의 어떤 공략들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이제 주느냐. 현재는 이제 그 헬스케어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소진이 되어 이제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좀 지켜본다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이제 개선 관련되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겠죠.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2025년도에 가게 되면 거의 90%, 지금 이제 직판 어떤 판매 비중이 전체 한 30%인데 나중에는 한 3배 정도로, 그래서 전체 제품의 어떤 다변화도 7개에서 11개 정도까지만 간다고 하면 이 헬스케어의 어떤 유통망의 어떤 가치라든지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좋아지는 어떤 형태겠죠.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인
이제 아바스틴, 뭐 아일리아, 뭐 졸레어, 스텔레라,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좀 반영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HLB 그룹주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유일하게 좀 안 올라왔던 어떤 몇 종목 중에 이제 셀트리온 이 관련주들이 또 실적 악화와 더불어서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시간에 빠진 것만큼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6.15. 오늘은 이제 시간에는 이제 추가적인 뭐 하락 없이 이제 보합세 정도.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8% 정도이고요. 장중에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4월 말부터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오늘 어제 3일 동안의 기간이 거의 한 30만 주 넘게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당연히 또 주면서 이제 장기 투자자 물량이 좀 들어왔다가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서 다시 거의 일주 넘게 좀 파면서 수급 악화가 그대로 또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모습들을 좀 셀트리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신저가 흐름까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블록딜의 어떤 이 부분들을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다시 저항대만 또 만들어 나온 상태에서 주가는 2019년도의 어떤 상황의 어떤 부근에서 계속 있죠. 여기도 한 6개월 정도 행보를 하다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 구간대에서 5개월 정도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15만 원대도 지금 이제 확인들을 다시 한번 더 하는 하견. 요 mid라인에서 한 13만 원대 가격까지도 있긴 있는데요. 요 어떤 구간에서 이제 저점 확인들을 계속 해나가는 이 흐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이 좀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폭 이제 어려운 어떤 구간들을 계속 이제 셀트리온이 수급의 악화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 저점의 어떤 확인들, 추가 어떤 하락이 좀 제한되면서 양봉의 어떤 수급의 개선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흐름들 좀 지켜보는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